나는 세무조사 나올 수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 많이 헷갈리시는데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9만원씩 매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세금 추징도 당하고 불이익이 많겠죠? 세무조사 받아보셨나요? 굉장히 힘들죠? 오늘은 이렇게 억울하게 세무조사 당하는 일 없도록 현금 입출금 시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이체는 요즘 거의 다 인터넷 뱅킹 하죠? 그게 더 편하고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내는지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보냈던 자료 이런 것도 다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현금 입출금은 어떤가요? 그 현금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힘듭니다. 기록도 안 남고요. 때문에 이 현금은 불법적인 일로 발생하거나 불법적으로 쓰일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정보기관, 정확히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이곳에 보고가 되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조문을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 제도를 고액현금거래보고라고 하는데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 2 금융회사 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보이시나요? 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겠죠? 시중 은행들이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이 현금은 대통령령으로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할 때 그 사실을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답니다. 해야 되는 게 의무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 2 시행령이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원입니다. 자, 법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은행에 입금했다, 아니면 1,000만 원을 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러면 이 사실을 국세청에 다 통보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한번 필터링을 하는데요. 딱 한 번 1,000만 원 입출금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국세청으로 보고돼서 세금 조사받고 이러진 않겠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의심거래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국세청에 보고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탈세 정보 의심할 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오히려 현금거래 내역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 추징을 위해서 거래 정보가 필요한데 돈을 수천만 원 뺀 자료가 나오면 추징하기 쉽겠죠. 내가 현금 입출금을 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했다. 그 경우 여기 이미지 보이시나요?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 이런 것이 본인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내용 볼까요? 귀하의 고액 현금거래 내역이 이런 법률에 따라서 제공됐어, 알려준다, 이런 거죠. 여러분, 통신 같은 경우도 정보기관에서 사실 내역 조회하고 금융정보 조회를 하면 이런 걸 했다는 걸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통보 딱 받으셨다면 여러분 마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보가 가고 이런 것까지 보고가 됐다면 나는 세무조사 나올 수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국세청에서 이런 현금거래 정보를 가지고 추징하는 세금이 한 해에 무려 2조 원 이상입니다. 활용 건수는 10,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 추징되는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내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안 당하게 보고를 하게 되는 요건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은행별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900만 원 입금하고 우리은행에 900만 원 입금하면 보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경우 많이 헷갈리시는데 두 은행 합치면 1,800만 원이라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은행끼리는 서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금융정보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ATM 기기랑 은행 거래 합쳐서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오전에 국민은행 ATM 기기에 500만 원을 넣습니다. 오후에는 창구 직원에게 500만 원을 줘서 입금을 합니다. 이 경우 같은 해이면 ATM이든 창구든 입금한 게 맞죠? 그게 1,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갑니다. 세 번째, 입금과 출금은 합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입금 900만 원 했는데 출금도 900만 원 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합쳐서 1,800만 원 거래니까 통보를 하나요? 입금과 출금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면 보고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 다른 은행끼리 하는 것은 900만 원, 900만 원 하더라도 보고되지 않는다. 두 번째, ATM을 이용하든 창구를 이용하든 같은 은행이면 하루에 1,000만 원이면 보고가 된다. 세 번째, 입금, 출금 따로다. 자, 여기까지 듣고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잘 굴리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999만 원씩 매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정부기관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겠죠? 의심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1000만원은 고액거래 보고인데요. 의심 999만원씩 계속 그렇다면 누가 봐도 1000만원 회피하려고 한 걸로 보이죠? 의심거래 보고 제도는 1000만원 이하의 현금거래도 영업직원이 판단했을 때 자금 세탁 등 조세피 목적이 보인다면 금융정보보원에 보고해야 된다는 제도입니다. 법조문, 우리나라 법치니까요. 법에 따르겠죠? 법조문 보이십니까? 특정금융정보법인데요.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입니다. 금융회사 등 아까 전에 은행들이라고 했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서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금융실명 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배, 범죄수익 은닉규제 이런 것들, 의심거래를 알고서 보고 안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봤을 때 이게 999만원씩 계속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러면 보고를 합니다. 안 하면 자신들이 제재를 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999만원이든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넣다 뺐다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누가 현금을 씁니까? 다 카드 쓰고 거래 인터넷 뱅킹 하죠. 근데 수표는 많이들 쓰잖아요. 우리가 1억, 5억 막 이렇게 현금으로 들고서 007 가방에 들고 다니고 이러진 않는데, 수표로는 1억짜리 수표도 있고 1000만원짜리 수표도 있고 수표 많이 보시죠? 수표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표는 사용 추적이 가능하죠? 1년 번호가 있고 뒤에 배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표는 현금과 좀 달리 취급됩니다. 수표로 1000만원 넘게 입금하거나 출금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고액 현금 거래로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 현금 1000만원을 수표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거래에 해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표를 계좌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편하실까요? 수표 1000만원을 냈고 현금으로 1000만원을 찾는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1000만원 인출한 거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현금 1000만원을 주고 수표 1000만원을 받는다면 현금 1000만원을 입금한 것과 같이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현금을 수표로 바꾸는 것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입출금, 고액 거래로 보고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0만원 아니더라도 그 밑에 금액이라도 계속 넣는다, 계속 뺀다,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표의 경우도 주의할 경우를 설명드렸는데요. 현금 입출금 좀 잘못하다가 국세청 의심을 받고 세무조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안 내려고, 소득세 숨기려고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바로 은행에다 넣고 이러느라고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상속이나 세금 문제 관련 상담도 저희 세무사 자격도 있죠. 때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나 격주 제 상황에 따라서 일요일 저녁 9시 반 정도에 문종탁의 고민 상담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률이나 인생, 연애, 상담하실 것, 토로하고 싶은 얘기들 그때 주시고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법률 상담은 유료지만 매주나 격주에 일요일 저녁 9시 반에 문종탁의 고민 상담소에서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